국회가 제때 일을 시작하지 못한다면 국민의당은 원구성이 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습니다. 세비 관련 발언은 안철수 대표를 비판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. 정치인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일반적인 반정치적 공격 논리에 대한 원론적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다. 자, 이 박사님. 네. 세비 안 내겠다. 어떻게 보세요? 아, 세비 안 받겠다. 근데 이게 안 내겠다. 예, 너무 죄송합니다. 이벤트성이잖아요. 그죠? 예. 예,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또 이벤트 누구라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2012년에 총선 대선 당시에 그 당시 정치 쇄신 차원에서 세비 30% 반납하겠다고 여야 모두 다 약속도 했고 뭐 피켓팅도 하고 다 그렇게 했어요. 예. 지켰나요? 19대 국회에서? 안 지켰지 않습니까? 그거 뻔히 봤단 말이에요, 국민들이. 예. 그런데 이제 와서 뭐 세비를 원구성 되기 전까지는 뭐 세비 안 받겠다? 이거 누가 믿냐는 거죠. 그리고 설령 그렇게 실행하더라도 별로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동하지 않는다. 그러니까 차라리 월급 다 가져가도 좋으니까 제발 빨리 원구성해서 회의 빨리 하고 국민들 민생 챙기고 이게 사실은 국민들이 더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? 예. 그래서 이상하게 정치권이 최근에 와서 너무 이 표피적인 예. 또 좀 약간 센세이셔널한 그런 쪽으로 너무 가는 게 약간 좀 오히려 걱정스럽습니다. 사실은 20대 초반부터는 좀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예. 건데 예. 초반부터 좀 너무 이렇게 아하. 엉뚱한 방향으로 좀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예. 안철수 대표가 부자가 아니라면 또 먹힐 텐데 예. 부자잖아요. 그러니까 다른 생계형 국회의원들은 선거비도 많이 쓰는데 어떻게 살라고. 기업에서도 좀 있어 보니까 예. 제일 얄미운 사람이 뭐냐면 아주 고위 임원이 회장한테 가서 우리 임금 삭감하겠습니다 그럽니다. 그럼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예. 그달 벌어서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. 예. 그리고 또 얘를 뭐 우상호 그 원내대표가 원내대표가. 좀 얘를 좀 우상호 대표가 저는 말을 예. 찬성을 하는데 얘를 통일 못했다고 통일부 장관도 월급 받으면 안 된다 했는데 얘는 조금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그거는 일이에요. 얘를 조금 잘못 예. 들었는데 우상호 원내대표가 저는 또 더 긍정적이고 이 안철수 대표는 너무 좀 마이너한 거 그 이쪽을 좀 건드렸냐 아니냐. 국가 근데 경쟁력이나 우상호 좀 원내대표도 큰 할 걸 얘기가 보지. 없는 것이요. 네. 사실은 더민주에서 전 먼저 이런 이벤트 시작을 했다라고 보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세비- 예전에 그랬죠, 예전에. 아니 이번에 그랬죠. 세비 이번에? 이틀치 모아서 저 돈 냈죠. 그렇죠. 예, 뭐 기금으로. 악성 채무 예, 예. 삭감해 준다고 소각식 갖지 맞습니다.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이틀치 예. 세비 이틀치 가지고 이벤트를 하니 그러니까 좀 안철수 대표는 좀 더 세게 나간 거죠. 우린 그러면 원구성 안 할 때까지 그러면 한 달치 잘하면 일주일, 2주일 더 세게 이제 나간 건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경쟁하는 것은 별로 바라는 바가 아니다. 이게 예. 전문가들이 보는 견해하고 확실히 저 같은 그 일반 국민들 예. 정치를 보는 시각은 다르네요. 이벤트성 아니라 이벤트성 할아버지라도요. 일 안 하고 돈 안 받겠다는 거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근데요, 네. 사실은 그 말씀 맞는데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제도화 시켜야 돼요. 무노동 그러니까 무임금 그렇게 원칙을 가더라고요. 19대에 법안 발의가 됐는데 자동 폐기됐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게 이벤트라는 게 그래서 욕을 먹는 거거든요. 의지가 있으면 법으로 만들어야죠. 법 만드는 사람 아닙니까? 네. 또 한 가지, 누가 월급 줘요? 우리가 월급 줍니다. 국민들이 주는 거죠. 우리가 월급 주는데 월급 받는 직원들이 다 월급 안 받을래. 마치 선심 쓰듯이. 이것도 저는 우습다고 봐요. 예? 그거는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지 국회의원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저는 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제 각 세우고서 막 이러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자기 목소리를 이제 내는 건데요. 네. 저는 그것도 참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대표직 수행하면서 친박계들로부터 거의 왕따 당했고 예. 청와대로부터 계속 뭐 사실은 따돌림 당하고 이런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공천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도. 그런데 이제 본인 생각에는 최근 들어서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렇죠. 또 그 총선 참패에 대한 원성이 예. 특히 보수 세력 내에서 예. 김무성도 책임이 있다라고 하니까 예. 그걸 좀 어떻게 면피해 보려고 하는 건데 대권 주자 아닙니까? 예. 대권 주자라면 좀 더 당당하게 나가고 이런 과거에 있었던 소소한 문제는 좀 이렇게 덮을 건 덮고 넘어가는 것도 오히려 대인배로서 풍모를 보여주는 거다. 저는 좀 알겠습니다. 마이너스다 이번에 예. 생각합니다. 뭐 그 억한 심정은 이해가 가죠. 예. 자기도 열심히 했는데 세자로서 열심히 했는데 예. 저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예. 사람이 세자하겠다고 또 와서 일주일간 흔들고 가니 예. 얼마나 속상하겠어요. 그렇죠. 그래서 그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김무성 대표의 문제점이 절실함이 좀 부족한 것 음. 같아요. 공천 파동 있으면은 국회의원 나 안 해 하고서 정면 승부를 걸든지
자기도 공천 받고 국회의원 되고 자기 개파 50명 공천 다 하고 나중에서 나는 소통을 대통령하고 못했다. 벙어리 냉가슴 앓았다. 이런 얘기는 조금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든 것 같고 배가 뒤집어지면은 예. 선장이 책임입니다. 본사에서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. 선장이 책임입니다. 알겠습니다. 근데요. 조금 저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여유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사실 하게 됩니다. 오늘 내부 말씀 여기까지 듣죠. 고맙습니다.